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쿠키 건강 뉴스를 시작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서 진드기 매개 감염병인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치명률이 높지만 백신도 치료제도 없는 만큼 철저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질병관리청은 봄철 참진드기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발생 감시를 전국 24개 지역에서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SFTS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며 4월부터 11월 사이 주로 발생합니다. 물린 뒤 5일에서 14일 내 고열, 구토, 설사 같은 소화기 증상이 나타나며 지난해까지 국내에서 총 2천여 명이 감염돼 이 중 18.5%가 사망했습니다. 아직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철저한 예방이 최선인데요. 야외 활동 시 긴 소매, 긴 바지는 물론 풀밭에 앉거나 눕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귀가 후에는 샤워를 통해 몸에 진드기가 붙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붙어있는 진드기를 발견했다면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제거해야 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이 한 끼 식사 대신 찾는 편의점 간식과 음료. 얼마나 많은 당과 나트륨이 들어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세계보건기구 하루 권고량에 가까운 수치가 확인됐습니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어린이, 청소년들이 편의점에서 자주 구매하는 음료와 간식 등 91개 제품의 영양 성분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당류가 가장 많은 음료수는 탄산음료로 한 캔의 당류 평균 함량이 각설탕 11개 분량에 버금가는 32g이었습니다. 특히 탄산음료 중 에너지 음료는 한 캔에 35g의 당류가 들어있어 세계보건기구 WHO의 일일 당류 권장량 50g의 70%를 한 번에 섭취하는 셈이었습니다. 간식류 중에서는 최대 42g의 당이 포함된 초콜릿, 함유, 빵류가 당류 함량이 가장 높았고 나트륨은 식사 대용 제품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났는데요. 이래 제공량당 평균 나트륨 함량은 685mg이었고 가장 높은 제품은 개당 1333mg 수치를 보인 소시지로 WHO 일일 권고량 2000mg의 67%를 차지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어린이 청소년들이 식품 섭취 전 영양 성분을 확인하는 습관을 기르고 당, 나트륨을 과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저 또는 무 문구가 표시된 제품을 선택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치매 치료제의 뇌출혈 등 부작용 우려가 커지면서 치료 효과를 추적하고 부작용을 모니터링하는 기술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조기 진단 수요도 늘면서 관련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근 유럽의약품청은 치매 치료제 키순라에 대해 부작용 위험이 더 크다며 판매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이 약은 MRI 검사에서 뇌 부종이나 출혈 같은 이상 반응이 나타났고 현재 국내에선 추가 임상이 진행 중입니다. 국내에서 판매 중인 또 다른 치매약 레켐비 역시 투약 전후 최소 3차례 이상 MRI 검사를 받아야 하고 부작용 발생 시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사망 위험도 있어 치료 전후 관리가 필수입니다. 이로 인해 AI 기반 부작용 모니터링 기술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 뉴로핏은 환자의 뇌 MRI를 분석해 뇌 위축 정도와 혈관 손상을 수치화해 보여주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진단 시장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피플바이오는 혈액으로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는 키트를, 듀켄바이오는 PET-CT용 진단 시약을 공급하며 국내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기록 중입니다. 전문가들은 치매약의 효과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선 치료 전부터 진단과 추적 관찰까지 정밀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립선암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타액 검사법이 개발됐습니다. 기존의 혈액 검사보다 정확도가 높고 집에서도 간단히 실시할 수 있어 고위험군 남성을 중심으로 조기 진단 도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영국 연구진이 개발한 새로운 전립선암 타액 검사법이 기존 혈액 검사보다 더 정확한 예측력을 보였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타액 검사는 유전자 130개를 분석해 다유전성 위험 점수 PRS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기존 전립선 특이항원 PSA 혈액 검사보다
공격적인 전립선암을 더 효과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55세에서 69세 백인 남성 6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위험 점수 상위 10% 대상자의 40%가 실제 전립선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반면 같은 조건의 PSA 검사군에서는 진단율이 25%에 그쳤고 특히 공격적인 암 진단 비율도 타액 검사가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이 검사가 고위험군을 조기에 식별해 불필요한 치료는 줄이고 필요한 치료는 더 빠르게 연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몰아서 운동하더라도 평일에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것과 당뇨병 예방 효과가 비슷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의 빈도보다 총량이라는 분석입니다. 경희의료원 연구팀이 24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신체 활동과 당뇨병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운동을 매일 나눠 하든 주말에 몰아 하든 일정한 운동량만 채우면 당뇨병 유병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권고하는 운동 기준인 일주일 75분에서 150분 중강도 운동 또는 75분 이상의 고강도 운동을 실천한 집단은 신체 활동을 거의 하지 않은 집단에 비해 당뇨병 유병률이 약 16% 낮았습니다. 다만 운동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효과가 크게 더해지진 않았고 중강도와 고강도 운동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주말에 집중적으로 운동한 사람과 평일에 규칙적으로 운동한 사람 간의 당뇨병 유병률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는데요. 연구팀은 운동의 총량이 충분하다면 운동 빈도 자체는 당뇨병 유병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주말에 집중적으로 운동하더라도 건강상 이점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산발이 커버를 사용하는 경우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 위험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실제 사망사고로 이어진 사례도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시중에서 판매되는 산발이 커버 5종을 대상으로 연소 실험을 진행한 결과 4종 제품에서 불을 켠 지 약 3분 만에 일산화탄소 농도가 200ppm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산발이 커버는 열 손실을 줄이기 위해 가스레인지 불꽃을 감싸는 보조장치로 조리기구 사이 산소 유입을 차단하면서 불완전 연소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소비자원은 가스레인지 제조사와 온라인 판매업체에 주의 표시 강화를 권고했고 소비자들에게는 가스레인지 사용 시 반드시 창문을 열어 환기할 것과 산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을 주의하라고 당부했습니다.